이는 실로 충격적인 현상입니다. 25%나 치솟은 고율 관세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한국 자동차 기업이 6월 2일까지 기존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하자 미국 전역의 자동차 딜러 매장이 순식간에 블랙 프라이데이를 방불케 하는 광경으로 변모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이러한 파격적인 대응에 워싱턴주에 위치한 한 딜러 매장은 단 하루 만에 월간 재고가 전량 소진되었으며 텍사스 지역에서는 현대차를 구매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밤샘 대기줄을 서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과연 이 현상 뒤에는 어떠한 사연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사연은 한 싱글 아버지인 라이언 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워싱턴주에서 10살 아들 준과 단둘이 생활하는 그는 매일 아침을 전쟁처럼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에 쫓겨 준의 아침 식사와 도시락을 준비하고 시동을 걸면 엔진이 불안정하게 떨리고 차체가 삐걱거리는 오래된 SUV에 몸을 싣습니다. 그때마다 준은 아빠, 이 차도 멈추면 어떻게 해요? 라는 불안감을 담은 질문을 반복하곤 했습니다. 라이언 김은 아이에게 안전을 확신시켜주고 싶었지만 차가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기에 확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3년 전 구매한 이 SUV는 이미 엔진에서 이상 소음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브레이크 반응 역시 둔화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 아빠가 운전 잘하잖아 라고 대답했지만 준은 안심하지 못했습니다. 2년 전 가족 여행 중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3바퀴나 전복되는 끔찍한 사고를 목격한 이후로 준은 차량 탑승 심하다 극도의 긴장 상태를 보이며 창밖만 바라보거나 안전벨트를 습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아침마다 반복되는 이 대화는 라이언 김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준을 학교에 내려준 후 주차장에서 그의 작은 뒷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IT 보안 회사 중간 관리자로서 출근하는 길, 그는 핸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43세의 나이에 회사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었지만 아침마다 아이의 불안한 표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과거 라이언 김은 미국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처럼 포드를 신봉했습니다. 튼튼한 미국 자체가 주는 안정감은 그의 정체성 일부였지만 이혼 후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오래된 차를 교체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회사 주차장에 세워진 그의 낡은 SUV는 동료들의 새 차들 사이에서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차의 외관이 아닌 오직 준의 안전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했지만 언제까지 아이를 불안하게 해야 할까? 경제적인 이유 외에 미국에 대한 집착 때문에 바꾸지 못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은 4월 초 회사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데 절친한 동료인 벤이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라이언, 이거 봤어. 지금 온라인에서 엄청나게 화제야. 라며 벤은 스마트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소울 이라는 한국차의 처참한 사고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차량은 고속도로에서 공중으로 튕겨 올라가 3바퀴나 굴러 전복되었습니다. 라이언 김은 숨을 멈추고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차가 완전히 멈춘 후 운전석 문이 열리고 운전자가 스스로 걸어 나왔습니다. 약간 비틀거리기는 했지만 심각한 부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저게 정말 가능해? 라이언 김은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벤은 신이 나서 설명했습니다. 믿기 힘들지? 이 영상 지금 엄청나게 퍼지고 있어. 저 차의 안전성이 대단한가 봐. 저렇게 전복되고도 운전자가 멀쩡하다니. 영상을 다시 보던 라이언 김은 문득 준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우리 낡은 SUV가 저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땠을까?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는 결국 자리를 떴고 화장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우리 차가 저 정도 충격을 견딜 수 있을까? 준이 저렇게 걸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리로 돌아온 후 그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몰래 스마트폰을 꺼내 현대자동차 소울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충돌 테스트 최고 등급 획득, 한국차 안전기술 인정 등 안전 관련 기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벤이 다가와 그에게 말을 걸었고 라이언 김은준이 저런 상황에 있었다면 어땠을지 자꾸 생각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이어서 벤은 라이언 김의 오래된 차를 언급하며 아이 학비도 중요하지만 아이의 안전이 더 중요하지 않아 라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이 말에 라이언 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후 내내 영상 속 소울이 전복되는 장면과 준의 불안한 눈빛이 아른거렸습니다. 퇴근 시간, 주차장의 낡은 SUV는 더욱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시동을 걸자 엔진은 불규칙하게 떨렸고 도로 위에 다른 현대 자동차들이 유난히 안전해 보였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여 준을 만났을 때 아들의 해맑은 미소를 보며 라이언 김은준의 안전을 위해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인 4월 6일 밤, 준이 잠든 후 그는 거실에서 뉴스를 시청했습니다. 갑자기 현대차의 25% 관세에도 미국 내 가격 동결이라는 속보가 화면에 나왔습니다. 이 혜택은 6월 2일까지만 적용되며 이후에는 최소 15% 이상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지금 아니면 다시는 못 산다는 경고처럼 이 소식을 받아들였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현대차 미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모델들을 살펴봤습니다. 소울은 기아차였지만 같은 한국 회사라는 설명을 보았습니다. 특히 SUV 모델 중 산타크루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단해 보이는 차체, 현대적인 디자인, 그리고 열개의 에어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 눈에 띄는 안전 사양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 IIHS 충돌 테스트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모델들이 다수였습니다. 가격표를 클릭하여 재정 상황을 계산해보니 빠듯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돈을 벌면서 한국 차를 산다니라는 아버지의 목소리, 진짜 남자는 미국 차를 타는 거야 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브랜드보다 중요한 것은 준의 안전이라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준의 방을 바라보며 교통사고를 무서워하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결단했습니다. 다음 날, 라이언 김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현대차 딜러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지만 그는 자신이 고민하는 것은 애국심과 아이 안전 사이의 선택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딜러 매장 문을 열자마자 그는 놀랐습니다. 매장은 마치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장처럼 사람들로 가득 찼고 재고표 앞에는 예약 마감 스티커가 붙는 모델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그가 관심 있던 산타크루즈 앞에 섰습니다. 실물로 보니 더욱 견고해 보이는 차체와 세련된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직원은 이 모델이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등 첨단 안전 사양이 특히 뛰어나며 IIHS 최고 안전 등급을 획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격 상담을 하던 중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라이언, 너도 여기 왔어? 동료 벤이었습니다. 벤은 동생 차 구매를 돕기 위해 왔다고 했고
라이언 김은 소울 사고 영상을 본 후 안전에 대해 알아보러 왔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벤 역시 그 영상 때문에 현대차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벤은 라이언 김에게 회사 사람들의 반응이 걱정되지 않느냐고 물었고, 특히 미국차 애호가인 상사 데이비드를 언급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벤은 퇴근 후 자신의 차인 현대 팰리세이드 파리사데를 시승해보기를 제안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라이언 김은 벤의 팰리세이드를 시승했습니다. 광택나는 검은색 차체와 넓고 쾌적한 실내 공간에 감탄했습니다. 시동을 걸었을 때 놀랍도록 조용한 엔진 소리 역시 인상적이었습니다. 도로 주행 시차의 안정감과 부드러운 핸들링이 확연히 느껴졌습니다. 벤은 이 차가 IAHS 최고 안전 등급을 받았으며, 특히 한국차는 전복 안전성에 특별히 신경을 써 차체 강성이 뛰어나다고 강조했습니다. 벤은 한국은 그냥 자동차를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기술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언 김은 사람을 지키는 기술이라는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시승 후 라이언 김은 놀라울 만큼 만족스러웠지만 회사 상사 데이비드의 시선이 여전히 신경 쓰였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하자 라이언 김이 한국차 딜러 매장에 다녀왔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얼버무렸지만 상사 데이비드가 다가왔습니다. 오, 우리의 애국자 라이언이 오셨네. 미국에서 돈 벌면서 한국차 타겠다고. 애국심은 어디 팔았냐. 데이비드의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불쾌했지만 라이언 김은 제게는 지금 차의 안전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데이비드는 포드나 쉐보레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냐며 비웃었으나 그때 벤이 끼어들어 라이언 김이 아들의 안전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싱글 아버지임을 변호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너희 둘 다 회사에 있을 자격이나 있어 라며 분노했지만 라이언 김은 감정을 누르고 자동차 브랜드와 일의 능력은 상관없습니다 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점심시간 뜻밖에도 여러 동료들이 그에게 다가와 한국차에 대한 호기심 어린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회사 내 몇몇은 이미 한국차를 고려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라이언 김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보다 준의 안전과 안심이 최우선이라는 확신이 굳어졌습니다. 퇴근 시간, 다시 찾아온 데이비드에게 라이언 김은 네, 그리고 아마 구매할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인이기 전에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제 선택은 아이를 위한 것이에요. 라고 당당하게 대답했고 데이비드는 결국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다음 날 퇴근 후 라이언 김은 벤과 함께 현대차 딜러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준에게 새 차를 살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했을 때 안전한 차라는 말에 아이의 눈이 커졌다는 사실을 벤에게 전했습니다. 딜러 사원은 산타크루즈가 현대의 최신 안전 기술이 모두 적용되었으며 특히 충돌 시 승객 보호 시스템이 뛰어나다고 설명했습니다. 뒷좌석까지 꼼꼼히 확인하며 루카스 준가 타기에 충분히 넓은지를 살폈습니다. 시승을 마친 후 상담실로 이동했고 사원은 6월 2일 이전 계약 시 관세 인상 전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며 현재 재고가 단 2대만 남아있다고 알렸습니다. 마음이 급해졌지만 라이언 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때 준이 했던 질문, 아빠 우리 차 전복되면 나 죽어요? 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이제는 자신 있게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준, 우리 차는 너를 지켜줄 거야. 그는 심호흡을 하며 결단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차 구매가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자 준의 안전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딜러 매장을 나오는 발걸음은 큰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웠습니다. 그는 나는 미국인이기 전에 한 아이의 아빠다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확고히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준에게 새 차를 계약했다고 말하자 준은 기대감으로 눈을 반짝였습니다. 정말 안전한 차야. 널 꼭 지켜줄 수 있는 차라는 아빠의 말에 준은 기뻐했습니다. 며칠 후 전 아내 이사벨이 준을 데리러 왔습니다. 이사벨은 라이언 김이 한국 차를 계약했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의외로 그녀 역시 소울 사고 영상을 보았고 그 안전성에 감탄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차에 대해 불안해하던 그녀였지만 루카스 준가 안전한 게 최우선이니까요. 라며 라이언 김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3주 후 드디어 산타크루즈 출고일이 되었습니다. 준과 함께 딜러 매장에 도착하자 준은 새 차를 보자마자 달려가며 우와 정말 멋져요 라고 감탄했습니다. 차에 타 안전벨트를 매는 준에게 라이언 김은 응, 이 차는 널 꼭 지켜줄 거야 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준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안도감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준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안전한 차를 만들었으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차 구매가 아닌 한 아버지의 결단이며 대한민국 기술이 증명한 진심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국 전역의 건강식품 매장에서 한국산 제품이 출시 당일 품절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현상의 시작은 미국 인기 래퍼 퀸 D가 자신의 SNS에 올린 이 작은 것 하나가 내 삶을 바꿨다는 영상이었습니다. 할리우드 스타들까지 앞다투어 찾기 시작하면서 출시 일주일 만에 미국 내 모든 제품이 완판되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의 전통 건강식품이 미국 전역을 뒤흔들었을까요? 그 중심에는 평범한 미국인 엄마 클레어가 있었습니다. 32세의 아이오와 출신인 전직 간호사 클레어는 5살 아들 노아와 5달 된 딸 미아를 키우는 전업주부입니다. 둘째 출산 후 그녀의 일상은 전쟁 그 자체였습니다. 끝없는 집안일, 아이들의 울음소리, 지독한 피로 속에서 그녀는 산후 우울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남편 토마스는 늦게까지 일했고 친구들과의 연락도 뜸해지면서 클레어는 스스로가 엄마라는 이름 아래 사라져 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병원 동료였던 한국인 친구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수진은 갈색 상자를 건네며 한국에서는 정말 힘들 때 이걸 먹어. 애 낳고 나도 이거 없었으면 못 버텼어 라고 말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홍삼, 레드 진생이라 적힌 작은 갈색 병이 들어있었습니다. 수진은 이것이 한국에서 어머니들이 출산 후 기운을 차릴 때 많이 먹는 건강식품이라고 설명했지만 토마스는 동양약에 대해 의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일주일 후 극심한 피로에 지쳐있던 클레어는 선반 위에 홍삼 한 병을 꺼내 마셨습니다. 특이한 향과 쌉싸름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독특했지만 그날 밤 그녀는 둘째 출산 후 처음으로 4시간을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몸이 덜 무겁고 머리가 맑아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홍삼 때문일까 반신반의했지만 뭔가 달라진 것은 확실했습니다. 클레어는 평소처럼 짜증내는 대신 아이들에게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며칠 동안 홍삼을 꾸준히 복용하자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밤에 숙면을 취하게 되었고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립스틱을 바르니 활기가 되살아났습니다. 몸이 회복되자 마음도 밝아져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즐거워졌습니다. 수진에게 연락해 감사함을 전하자
수진은 홍삼이 인삼의 역사와 효능을 지닌 귀한 약재이며 산후 회복에 좋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클레어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았고 아이들을 유모차에 태워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웃 엄마 사라는 그녀가 훨씬 좋아 보인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저녁에 토마스는 집안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클레어는 홍삼 효과가 큰 것 같다고 말했지만 토마스는 플라시보 효과가 아니냐며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친구들 역시 동양약에 대한 편견을 드러냈고 클레어는 자신의 변화가 진짜인지 아닌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의 생기 있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나는 살아나고 있어. 이 변화는 착각이 아니야. 그녀는 수진에게 고마움을 전했고 수진은 한국에는 정성이 담긴 선물이 사람을 살린다는 말이 있어 라고 답했습니다. 클레어는 자신의 경험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기로 결심하고 유튜브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녀는 두 아이를 키우며 겪었던 무기력함과 수진이 준 작은 홍삼병으로 달라진 일상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상 제목은 유감함의 솔직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날 영상에는 1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고 많은 엄마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조회수는 빠르게 증가하여 10만 명을 돌파했고 특히 육아에 지친 엄마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클레어는 수진의 도움을 받아 구매처를 소개하는 두 번째 영상을 올리며 중요한 건 제품 자체보다 그 안에 담긴 정성과 배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유튜브 활동 한 달 만에 구독자는 5만 명을 넘었고 클레어는 육아와 자기 회복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며 인플루언서로 성장했습니다. 토마스 역시 그녀의 변화를 인정하며 예전의 클레어로 돌아온 것 같아 라고 말했지만 클레어는 아니 더 강해진 새로운 클레어야 라고 답했습니다. 평범한 월요일 아침 휴대폰에 폭주하는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래퍼 퀸디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홍삼병을 들고 있는 사진과 함께 클레어의 채널 링크를 공유한 것입니다. 이거 미쳤어. 진짜 깨어난 느낌이야. 그걸 알려준 유튜버가 있어. 그 여자 진심이 느껴졌어. 그녀의 한마디에 채널 구독자는 50만 명으로 폭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인기는 비난의 목소리도 동반했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콘텐츠라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클레어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토마스는 네가 경험한 건 진실이야.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 라고 위로했습니다. 클레어는 다시 영상을 찍어 자신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경험임을 명확히 하며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퀸디가 다시 한번 응원하면서 비난은 잦아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한국의 문화, 건강 접근법, 그리고 그녀의 경험담에 열광했습니다. 클레어는 수진과 함께 홍삼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온라인 스토어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간호사에서 전업주부, 그리고 이제는 사업가로 변화하는 것에 설렘을 느꼈고 토마스 역시 그녀를 응원했습니다. 두 달의 준비 끝에 온라인 스토어 이름은 수진의 진심부로 정해졌고 홍삼을 비롯한 다양한 한국 건강식품을 소개했습니다. 각 제품에는 한국 문화 이야기와 클레어의 경험담이 함께 실렸습니다. 첫날부터 주문이 밀려들었고 스토어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석 달 후 월 매출 10만 달러를 돌파하며 클레어는 성공적인 사업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녀는 비즈니스 잡지 인터뷰에서 성공 비결을 진심을 담는 것이라 답했습니다. 한국의 큰 홍삼 브랜드 진생 나이프에서 협업 요청이 왔고 그들은 클레어를 한국으로 초대했습니다. 클레어는 수진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동안 그녀는 자신을 잃어가던 과거를 되돌아보고 작은 선물이 가져온 거대한 변화를 되새겼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그들은 충청북도에 있는 수진 부모님의 인삼밭을 방문했습니다. 최소 6년을 정성껏 키워야 하는 인삼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이 제품이 단순한 건강식품이 아닌 누군가의 6년이라는 정성이 담긴 결실임을 깨달았습니다. 공장 방문을 통해 전통 방식과 현대 기술의 조화를 확인하며 홍삼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했습니다. 귀국 전날, 수진 가족과의 식사 자리에서 클레어는 진심으로 감사를 전했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셨고, 클레어는 한국 문화의 진정한 힘인 정성과 배려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귀국 비행기에서 영상을 녹화하며 한국은 단지 건강한 음식을 만든 나라가 아닙니다. 마음을 살리는 문화를 만든 나라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클레어의 스토어 수진의 진심은 계속 성장하며 한국 문화와 가치를 전하는 플랫폼이 되었고, 수익 일부를 산후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엄마들을 돕는 단체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홍삼을 마시며 그 안에 담긴 정성과 배려를 기억하고 자신처럼 다시 살아난 이들이 다른 사람들을 돕도록 돕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한국 친구가 준 작은 선물 하나로 시작되었고 그 작은 병은 이제 전 세계에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국차의 안전 기술이나 홍삼의 효능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경험과 의견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